자, 그러면 작도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세 가지 천체가 필요하죠. 어떤 천체 세 개가 필요하죠? 우리가 달의 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몇 군데를 잡을 거냐면 8군데 정도 잡아볼까요? 그러면 피자 자르듯이. 자, 하나, 둘, 셋, 넷. 자, 그래서 각각 위치에 지구를 위치해 줍니다. 아, 달을 위치해 줍니다. 미안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차라리 이렇게 해야겠다. 아, 됐어. 자, 이제 8군데의 달의 위치를 잡았고요. 우리는 이 달이 어느 위치에 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뭐 반달로 보이는지, 혹은 뭐 초승달로 보이는지, 보름달로 보이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태양빛을 받는 면적을 먼저 골라야 돼요. 태양빛을 어디에 받고 어디에 받지 않는지, 명암이라고 쓸까 그냥 간단하게. 명암을 구분해 주자. 그럼 이제 우리가 태양을 왼쪽에 그렸으니까 왼쪽에 있는 면이 밝고 오른쪽에 있는 면이 어둡겠죠.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여기 위치에 있는 달부터 해볼게. 그러면 받는 면이 이렇게 정해지겠죠. 아, 이게 지금 우리가 어디서 보는 거냐면 지구의 북극의 상공으로 올라와서 그 이제 달이 지구 주변을 도는 모습을 내려다보는 그런 상황이에요. 옆모습이라 생각하지 말고 지구의 북극에서 우주선 타고 쭉 올라와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른쪽에는 태양빛을 받지 않으니까 시커멓게 보이겠죠. 여기만 아니지 모든 부분이 다 지금 태양이 향하고 있는 쪽으로 다 달을 다시 쪼개서 오른쪽에는 까맣게 왼쪽에는 밝게 남겨도 돼. 나머지 달도 한번 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 쪼개고 오른쪽은 까맣게, 오른쪽은 까맣게, 오른쪽 자르고 까맣게, 자르고 까맣게. 요것도 신평가로 낸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작년에는 신평가를 여러 번 했었어가지고 요 다음도 직접 작도하는 거를 신평가로 낸 적이 많아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걸 왜 나눠줬냐면 달은 빛을 직접 낼 수가 없어요. 태양빛을 받는 부분만 우리가 볼 수 있어. 그래서 지구에서 달이 지구에게 보여줄 부분과 보여주지 않을 부분을 지금 명암을 이용해서 나눈 거예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태양빛을 기준으로. 그래서 태양을 향하고 있는 쪽을 선생님이 노랗게 칠해줬고 태양을 향하지 않는 쪽을 어차피 볼 수 없는 어둠의 영역이니까 검게 칠한 상황이에요. 요거 이해 가능한가요? 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로 할 것은 뭐냐면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영역과 지구에서 볼 수 없는 영역을 나눠줘야 돼요. 2번. 관찰.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과 볼 수 없는 부분. 요거는 이제 색칠을 뭘로 해줄 거냐면, 명암으로 또 색칠을 해줄게, 또 디테일하게. 명암은 우리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고, 관찰이 되냐 안 되냐 하는 부분은 선생님이 관찰되는 영역과 관찰되지 않는 영역은 파란색으로 나눠볼게. 볼 수 있는 부분과 볼 수 없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지구를 향한 쪽과 지구를 향하지 않는 쪽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달이 동그랗게 있는데 지구에 향하고 있는 쪽, 안 향하고 있는 반대쪽을 나누는 선을 나누다 보면 이게 어떤 선이랑 일치를 하냐면 마치 공전궤도 선이랑 일치를 합니다. 공전궤도는 사실 곡선으로 그려지지만 이건 이제 직선으로 그려진다는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그 공전궤도 선상에 이렇게 똑같이 선이 생겨요. 자, 지금 파란 색깔 선을 긋는 게 바로 지구에게 보여지는 면과 보여지지 않는 면의 그 보조선을 지금 그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여기까지만 볼 수 있고 여기까지만 볼 수 있고
파란색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림을 조금 편집을 해봤어요. 지금 빨간색으로 관측 가능한 부분과 관측 불가능한 부분을 나눠봤고, 지금 달과 지구와 태양 사이에 있는 달 위치 있죠. 거기를 1번으로 잡아서 반시계 방향으로 번호가 2, 3, 4, 5, 6번 이렇게 6, 7 쭉 넘어가도록 그렇게 번호를 매겨봤습니다. 보면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번호가 매겨진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달의 공전 방향도 반시계 방향이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아주 심오한 번호를 매긴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1번부터 보통 이제 매기게 되는데, 이제 1번 같은 경우에 이제 관측을 했을 때 어떻게 지구에서 달의 모양이 보일 것이냐, 달의 위상이 어떨 것이냐, 이제 세 번째 관측을 해서 이제 봐야겠죠. 근데 이제 그 번호에 해당하는 달의 모양을 직접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주홍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화면을 시청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우주 공간이 어떤 상황에 있는 거냐면, 지구의 북극,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구의 북극에서 상공으로 올라와서 이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달의 공전궤도 모습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볼 수 있는 화면인 거고, 이제 그리는 거는 뭐냐면 지구에서 살고 있는 관측자가 각각 1번부터 8번까지 달을 관측을 했을 때 어떤 모양을 보이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 화면을 보는 우리와 이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관측자, 이 사람들의 지금 시선 방향 같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 왜냐면 우리는 지금 달을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이고, 지구에 있는 사람은 달의 정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준에 달을 향하고 있는 면을 그 정면이라고 보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내려다보는 이 모습과 지구에 있는 관측자가 보게 된 모습을 연관지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지금 우주인의 관점에서 작도를 한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 작도를 토대로 지구에 사는 이 지구인이 달이 어떻게 보일 것인지 각 1번부터 8번까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를 해야 될 거는 두 가지예요. 달이 태양빛을 받는 부분이 관찰될 수 있는가? 관찰될 수 있냐는 거는 뭐냐면 그 태양빛을 받는 부분이 지구를 향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부분을 우리를 봐야 되냐면, 태양빛을 받는 부분이 빨간 선 안쪽에 있는 영역이 향해 있느냐, 거기를 보시는 거예요. 자, 1번부터 해볼게.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태양빛을 받는 면적이 이쪽인데 지구를 향해 있지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태양빛을 받지 않는 부분이 지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관측자는 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밤하늘 혹은 하늘에 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태양빛을 받는 부분이 지구를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1번 영역을 제외하고 2, 3, 4, 5, 6, 7, 8번 같은 경우에는 다 일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얼만큼 보이는지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일단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 관측자를 머리 뒤통수예요. 뒤통수 그리고 오른손만 그릴 거야. 이게 몸통이고 오른손이야. 자, 지금 오른손만 그릴게요. 지구 관측자 머리통 오른손. 자, 오른손만 그렸어. 이 짝대기 쭉 삐죽 나간 게 오른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달이 떠 있어요. 달이 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이 그림을 내려다보는 이 작도한 그림 보기에는 이 2번 위치에 있는 달이 피자 조각처럼 보여요. 그죠? 피자 조각처럼 보이는 부분이 태양빛을 받았고, 이 부분이 마침 이 빨간 색깔 영역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구 관측자에게 보여질 수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이 우리가 작도한 그림을 볼 때는 부채꼴 모양을 보이지만, 이것이 지구에 있는 관측자의 위치에 있을 때는 어떤 모양으로 달이 관측될 것이냐. 자, 일단 아까 오른손이죠? 자, 이 달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면이 이만큼인데 이 중에 절반은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태양빛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절반은 받고 있지 않고, 심지어 받고 있는 부분이 속한 절반도 다 보이는 게 아니고 그 반 정도만 보여.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이 오른손이죠? 오른쪽 끝에만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려보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오른쪽 끝에만? 아니, 자꾸 왼쪽을 그리네.
오른쪽 끝에만 이렇게 보이고 나머지 영역은 태양빛이 받지 않기 때문에 시커멓게 안 보이는 영역이 됩니다. 한마디로 눈썹 모양의 달이 보인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작도를 한 그림을 내려다보는 우리와 지구에 있는 관측자에게 보여질 모습을 연결시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나 공간 감각 능력이에요. 빨리 이 머리를 개방하세요. 빨리 이 공간을 열어줘. 보다 보면 조금 익숙해지려나? 이것도 이제 본인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보일 겁니다. 네, 이제 또 다음 영역 그려볼게요. 3번 갈게요. 3번. 자, 관측자 뒤통수. 그다음에 오른손 그리기로 했죠. 몸통, 오른손. 자, 달이 어떻게 보일까? 동그란 달. 일단 태양빛을 받는 부분이 역시나 지구에게 향해져 있는데 받는 부분 반, 받지 않는 부분 반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부분이 받고 어느 부분이 안 받느냐. 아까 그린 쪽이 오른쪽이죠? 지금 오른손 향하고 있는 쪽에 달이 불이 켜져 있지. 그러면 이 사람이 보기에는 달이 오른쪽 달이 보이고 왼쪽 달은 보이지 않을 거예요. 한마디로 오른쪽 반달이 보이겠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4번 가볼게요. 다 똑같은 원리예요. 4번. 자, 뒤통수, 몸통, 오른손. 자, 달이 있는데 태양빛을 받는 면적이 역시나 지구를 향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지구인에게는 어떻게 보일 것이냐? 일단 절반은 다 보이는데 절반은 꽉 찼고 심지어 넘어갔어, 일부분. 근데 이 지금 꽉 찬 부분이 어느 쪽이죠? 꽉 찬 부분? 꽉 찬 부분이 지금 오른손 쪽이지? 그럼 일단 오른쪽 절반은 다 차 보일 것이고 그 다음에 왼쪽이 지금 반은 보이고 반은 안 보이는 거예요. 반은 보이고 반은 안 보여. 그래서 이거를 그려보면 반은 보이는데 나머지 반은 안 보이는 거니까 반달보다는 크고 보름달보다는 살짝 모양이 모자란 그런 달이 되겠네요. 그래죠? 그 다음에 5번 위치 가겠습니다. 5번 위치 갔을 때 관측자 뒤통수, 몸통, 오른손. 자, 달의 모양을 일단 잡아주고 태양빛을 받는 부분이 마침 다 지구를 향하고 있네. 이렇단 얘기는 모든 영역이 다 밝게 보이는 동그란 보름달의 모양이 관측된다는 얘기겠네요. 어디서? 5번 위치에 있을 때. 자, 6번 가봅시다. 6번. 뒤통수, 몸통, 오른손. 달이 떠 있다. 떠 있는데 태양빛을 받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절반은 반은 받고 반은 받지 않는다. 이런 상황. 요걸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절반 하는데 다 받은 부분이 지금 어디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이제? 지금 오른손은 이쪽인데 오른쪽은 받은 쪽이 있고 안 받는 쪽이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왼쪽이 다 받아져 있네. 왼쪽이 다 받아져 있으니까 왼쪽 다 채우고 나머지 오른쪽은 어떻게 될까? 요만큼 받는 부분 있긴 하니까 없는 부분도 있지만 있는 부분도 있죠. 안 받는 부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받는 부분을 살려주려면 오른쪽을 살짝 더 채워주시지만 보름달은 아니라는 거. 보름달은 아니고 오른쪽이 살짝 비어있는 모습을 너무 비었네. 오른쪽이 살짝 비어지는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위치 가겠습니다. 7번 위치 뒤통수, 몸통, 오른손. 자, 오른손에 봤는데 이 사람에게 지금 달이 떠 있고 절반이 태양빛을 받고 있는 영역인데 이게 지금 우리를 향하고 있으니까 요 부분은 보이겠네요. 그죠? 요 부분은 보이겠네. 여기 절반은 보이고 절반은 안 보이고 이런 상황을 표현해보면 이건 보기가 쉽네요. 우리가 마침 보는 방향이랑 지구인이 보는 방향이랑 방향이 같아가지고 절반 안 오고 왼쪽에는 보이고 오른쪽에는 안 보이니까 왼쪽에를 채워주고 오른쪽에를 검은색으로 채워주면 되겠네요. 반달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마지막 8번 그림. 관측자, 몸통, 오른손. 그러면 달이 떠 있는데 달이 절반 중에 지금 오른쪽 절반이 안 보이죠. 오른쪽 절반이 안 보이고
왼쪽도 다 안 보여. 이만큼 안 보이고 이만큼이 보여요. 지금 이 절반 중에 이만큼이 안 보이고 이만큼이 보이기 때문에 요거를 작도해보면 왼쪽 끄트머리만 살짝 보이고 나머지 영역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이제 이게 달이 1번부터 8번 위치에 있을 때 어느 부분이 태양빛을 받고 그 부분이 지구를 향하고 있냐 향하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관측자에게는 어떻게 보일 것인가 요거를 연결시켜 봤는데 각각 해당하는 달의 이름이 또 다 있죠. 달의 이름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달이 떠 있는데 달이 안 보여. 왜냐면 태양빛을 받고 있는 면적이 지구를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위치를 우리는 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눈썹 모양의 달인데 이제 없어진 눈에 보이지 않는 삭부터 오른쪽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상황. 이때는 우리가 초승달이라고 하고요. 3번 위치에 있을 때 이름을 조금 밑에다가 쓸게요. 헷갈릴 수 있겠네. 초승달. 그 다음에 3번 위치에 있을 때 달이 반달인데 오른쪽 반달이다. 그러면 여기는 상현달. 4번 달과 6번 달은 모양이 애매하죠. 반달도 아닌 것이 보름달도 아닌 것이. 이 두 위치는 이질어진 달인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따로 명칭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 달이 딱 떠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우리가 보름달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삭처럼 부르는 명칭이 원래 있어요. 이거는 망이에요, 망. 두 가지 명칭이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6번 아까 4번과 마찬가지로 이질어진 달. 7번은 반달인데 아까 3번과는 반대로 왼쪽 반달이죠. 이쪽 반달은 하현달이에요. 하현달. 상하. 그 다음에 8번도 역시나 2번과 마찬가지로 눈썹 모양의 달인데 오른쪽 부분에 보이는 게 아니고 왼쪽 부분에 보인다. 요거는 바로 금음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달이 어떻게 모양이 바뀌는지 1번부터 8번을 연속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금 안 보이는 상황. 사귈 때가 안 보이죠. 사귈 때가 안 보이니까 음력 1일. 1일은 이 색깔 안 할게. 자, 달이 있어요. 음력 1일 날에는 달이 시커매. 안 보여요. 자, 이 상황에서 날짜가 가면서 어떻게 달의 위상이 달라져 보이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달이 떠 있는데 달이 음력 1일. 지금 이제 음력이에요. 중요한 거는 월. 그죠? 이 음력이 달을 기준으로 만든 그 달력 체계잖아요. 그래서 음력으로 따져주셔야 됩니다. 자, 음력 1일. 달이 보이지 않아요. 떠 있는데 보이지 않아. 바로 삭입니다. 오른쪽부터 달이 채워지는 거예요. 음력 1일, 음력 2일, 음력 3일, 음력 4일 요 정도로 이렇게 음력 3일과 음력 4일쯤 이때는 바로 초승달이 됩니다. 자, 음력 4일, 5일, 6일, 7일 하면 이렇게 오른쪽 반달 상현달이 됩니다. 요거 지금 오른쪽 이름은 우리 작도그림이랑 같이 비교하면서 보세요. 자, 음력 8일, 9일, 10일, 11일, 12일 아까 모양 어정쩡한 애 있다고 얘기했죠. 요게 바로 이질어진 달 12일, 13일, 14일, 15일이 되면 드디어 망의 위치한 보름달이 떴죠. 자, 15일 됐어요. 자, 남은 15일은 또 어떻게 되냐. 한 달이 약 30일 정도인데 음력만 물론 28일도 좀 모자이긴 하지만 자, 음력 30일로 이제 따졌을 때 시간이 이제 더 가야 되는데 이미 달이 떴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달이 작아지는 일이 일어났죠. 자, 어디서부터 이제 검은 영역, 보이지 않는 영역이 생기기 시작할까요? 자, 16일부터는 검은색을 쓸 수 있습니다. 16, 17, 18 역시나 오른쪽부터 달이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16, 17, 18 애매하죠. 18일 애매하죠. 19, 20, 21, 22일. 자, 20일, 음력 22일쯤이 되면요. 왼쪽 반달만 보이는 무슨 달? 하한달이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22, 23, 24, 25, 26, 27일. 또 역시나 27일, 26일쯤 되면 눈썹 모양의 달만 남는데요. 이게 바로 어떤 달이냐면 금음달이 되겠죠. 마지막 28일, 29일, 30일 정도가 되면 다시 보이지 않는 삭의 위치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음력 1일부터 약 음력 30일까지 이 달의 위상변을 쭉 관측을 해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삭의 위치부터 시작을 해서 오른쪽부터 빛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달이 오른쪽부터 채워지기 시작해서 달이 보름달이 다 채워지면 다시 오른쪽부터 달이 지워져 갑니다. 이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작도를 했을 때 보는 우리가 보는 이 그림과
지구에 있는 관측자가 실제로 보게 될 달의 위상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